안녕하세요, 슐모스노우입니다. 오늘은 11월 탄생화 중 하나인 상큼한 레몬 자수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저는 물에 씻겨지는 수성 먹지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옮겨줬는데요. 영상과 같이 원단 위에 먹지를 올리고 스케치를 올려주세요. 스케치는 무료 도안으로 제가 링크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선을 따라 그려주시고 이렇게 먹지를 제거하면 예쁘게 스케치가 옮겨져요. 이렇게 배통통한 통실통실한 레몬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총 7가지 스티치를 사용할 건데요. 제일 먼저 코디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숫자대로 백 스티치를 먼저 두어서 기초 토대를 만들어 볼게요. 옆 변은 각 2개씩 그리고 아래 위쪽은 3개씩 백 스티치를 놓아주세요. 제일 먼저 면적이 확장될 때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옆쪽에 첫 번째 백스티치 아래에서 바늘을 나와서 윗변에 백스티치에 바늘을 넣고 그 밑에 실을 감아서 버튼홀 스티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에 백스티치가 3개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총 3번의 버튼홀 스티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단의 끝으로 나가서 첫 번째 줄을 마무리해줬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줄을 할 거예요. 하기 전에 영어의 코디드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두 번째 줄을 실로 먼저 통과해서 선을 놓다, 빨랫줄처럼 이렇게 선을 놓는 걸 코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에 만들어진 버튼홀 3개에 따라서 총 4개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 4개 버튼홀을 만들어준 이 코디드한 빨랫줄과 동시에 바늘로 통과해서 다시 버튼홀 해주세요. 그러면 총 4번의 버튼홀을 통해 이번에는 5개가 결과물로 만들어집니다. 영역이 확장되지 않고 유지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사실상 면적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확장 또는 축소하지 않고 유지할 때는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코 아무거나 하나만 제거하고 나머지 개수를 버튼홀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면적이 줄어드는 건데요. 이때는 가장 끝과 첫 번째의 버튼홀 스티치를 빼고 시작과 끝을 빼고 중간 부분만 버튼홀 스티치를 가장 밑변에 있는 백 스티치와 동시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로 3개를 통과해서 한 번에 버튼홀 스티치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한번 레몬을 직접 수놓아 볼게요. 총 3가지 실을 사용할 거고요. 만약에 이해를 다 못하셨어도 이 레몬 수놓는 거 보시면 금방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촘촘하게, 가능한 한 좀 촘촘하게 레몬 색깔 6가닥을 통째로 사용해서 백 스티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변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임의로 저렇게 표시해서 밑변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밑변이 있으면 그 나머지가 다 옆변이겠죠? 옆변의 첫 번째 땀 아래에서 바늘을 나와서 밑변을 통과하면서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 뭉툭한 바늘 뒷부분으로 백스티치를 통과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해야 앞서 만들어둔 백스티치들을 바늘로 가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좀 더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뾰족한 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더 보기 쉬우시겠죠? 이렇게 다 하셨으면 첫 번째 반대쪽에 해당하는 첫 번째 옆변 밖으로 나가주시고 두 번째를 통과하면서 일단은 코디드에 해당하는 선을 놓아주세요.
레몬의 중간 중심 부분까지는 계속 면적을 확장해 갈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할 때는 이전에 만든 버튼홀 스티치를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찾아서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버튼홀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코씩 매 줄마다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적이 넓어질 거예요. 영상 보고 잘 따라오셨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중심까지 왔으니까 반환점을 돌아봐야죠. 시작과 끝, 첫 번째와 마지막 코만 빼서 면적을 점점 줄여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2개를 뺐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만 빠진 즉 한 코씩 매 줄마다 빠져서 점점 면적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중심 반환점까지는 보이는 거 다 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줄여가야겠다 싶을 때는 시작과 끝 2코씩 빼면서 버튼홀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버튼홀 스티치 할 때 잘 좀 잡아당겨서 야무지게 짜임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나중에 솜을 넣었을 때도 스티치들이 단단하게 잘 고정하고 있을 거예요. 마무리하기 직전에 우리 솜을 넣어서 통통하게 배를 채워주고요. 이제 배불러진 레몬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홀 스티치와 우리 앞서 놓은 윗변에 해당하는 백 스티치 그리고 줄을 놓은 코디드 3개를 동시에 바늘에 끼워서 버튼홀 스티치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코 개수가 윗변과 지금 만들어진 버튼홀 개수가 앞뒤를 뺀다고 해도 1:1 대응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백스티치랑 동시에 그냥 일직선으로 꽂아서 같이 버튼홀 한다 생각하고 코 개수가 부족해도 또는 남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봉합한다는 느낌으로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블리온 스티치로 레몬의 귀여움을 한번 더해볼게요. 시작점에서 나와서 끝점에 바늘을 넣으면서 시작점으로 바늘을 다시 걸어주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바늘에다 실을 감아주세요. 순서가 섞이지 않게 잘 감았으면 손가락으로 잡고 바늘만 쏙 빼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만들어진 블리온 스티치가 스케치 위로 올라가게 해주고요. 살짝 들어서 끝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곡선이 되는 블리온을 만들어 볼게요. 바늘로 원단을 꼬집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 2배 정도, 2.5배까지 감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바늘에 실을 빼고 끝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블리온 스티치가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눕혀서 이렇게 카우칭 하듯 살짝 꼬매줘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레몬의 꼭지 부분이 곡선으로 보여야 귀엽기 때문에 저는 원단을 꼬집은 것보다 살짝 더 많이 한 2배 정도 감아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가 됐고요. 이번에는 레몬 윗부분에다가
똑같이 불리온 스티치를 곡선으로 만들어서 총 2개를 만들어서 원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같은 구멍으로 나가서 앞서 만든 불리온과 같은 구멍 2개를 공유하면서 위쪽에 타원도 만들어줍니다. 비즈를 사용해서 귀여움을 한번 더 해볼게요. 저는 실 한 가닥만 사용했는데요. 실 한 가닥에 비즈 하나를 꽂고 단단하게 한 번 더, 총 2번씩 단단하게 고정해줬습니다. 만약에 비즈가 없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라임 색깔 3819번 6가닥으로 마찬가지로 코디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해줄게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완전히 동일하니까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눈에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불리온 스티치까지 귀엽게 해주고 마지막 포인트로 비즈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롱앤쇼 스티치예요. 가장 클래식한 버전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석인데요. 2칸에 해당하는 롱땀과 1칸에 해당하는 숏땀을 이름 그대로 롱과 숏을 번갈아 가면서 먼저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스케치해놓은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숏땀 자리 같은 구멍에서 나와서 2칸에 해당하는 롱만 놓아주세요. 즉, 첫 번째만 롱앤숏을 놓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2칸에 해당하는 롱땀만 숏땀 자리에 나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변형된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스케치 선을 지키지 않고 조금 더 회화적으로 선을 넘기도 하고 선보다 작게도 하면서 롱숏을 놓아줬고요. 두 번째 땀을 할 때는 숏땀 같은 구멍이 아닌 이전에 만들어준 숏땀을 살짝 가르면서 갈라서 바늘을 놔주세요. 그래야 우리 클래식 버전에서 보였던 롱숏의 정확한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지른 것처럼 연결이 됩니다. 원리는 그대로 지켜주시고 길이가 조금 다르고 또 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총 3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레몬 조각을 표현해 볼 건데요. 3가닥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변형된 버전으로 더 회화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 롱앤쇼 스티치 해주세요.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데까지는 진한 노란색으로 해주시고요. 744번 한 톤 연한 노란색 세 가닥으로 마저 그라데이션처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고요. 캐스톤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나와서 끝지점에 넣으면서 시작점으로 다시 같은 구멍이에요. 바늘을 걸어주시고 실을 오른쪽으로 뺀 다음에 오른손으로 매듭을 만들어 볼 거예요. 검지 위에 실을 올리고 검지를 획 하고 돌려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바늘에다 걸어주세요. 그리고 당기면 매듭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처럼 순서대로 순서가 섞이지 않도록 매듭을 차곡차곡 바늘에다 쌓아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잡고 바늘만 빼주시고요. 끝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면 일직선에 해당하는 캐스톤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살짝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분리홈과 마찬가지로 2배 정도 훨씬 더 충분하게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휠 수 있습니다. 캐스톤 스티치를 굉장히 길게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바늘을 끝까지 가능한 한 다 뺀 다음에요. 정말 충분히 많이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 개수는 자수의 크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서 충분히 많이 감아주시면 돼요. 끝 같은 구멍으로 넣어서 고정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뜰 수 있어요. 이렇게 뜰 때는 살짝 한 땀씩 떠줘서 티 안 나게 원단에 잘 붙을 수 있도록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웃라인 스티치예요. 우리 정말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요. 시작에서 나와서 한 땀을 먼저 떠주시고 같은 구멍으로 나온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땀의 2배만큼 앞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끝난 땀의 끝 같은 구멍으로 나오고 다시 2배만큼 이동하고 이전에 끝난 땀의 끝 같은 구멍으로 나오고 아웃라인 스티치의 특징은 지금 곡선이 N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바깥쪽으로 실을 계속 위치시키면서 스티치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U자형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실을 아래쪽으로 놓아주셔야 예쁘게 아웃라인 스티치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진한 노란색 6가닥을 사용해서 수놓아주세요. 이번에는 레몬에 디테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캐스톤 스티치 했던 같은 색깔 실 한 가닥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 그냥 가볍게 한 땀 뜨면서 조각을 분할해 주시고요. 세틴 스티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방법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1번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선으로 면을 채우듯 해주시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특이한 2번 방법도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다 세틴 스티치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체인 스티치죠. 이름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시작점에서 나온 실을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끝단으로 바늘을 나오는데 바늘에 실 고리를 걸어서 고정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같은 구멍에 넣고 끝단으로 나올 때 실 고리에 바늘을 넣어서 당겨서 고정해주는
이런 체인 스티치 방법으로 먼저 외곽선을 다 표시해 주고요. 그 체인 스티치를 감싸면서 바깥에서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위를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즉 밑에 속에다가 토대를 두고 선으로 면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저 레몬의 레몬즙이라고 해야 되나? 저 부분은 되게 작은 방울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인 스티치를 하나만 놓은, 즉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하나만 해서 세틴 스티치 해줬습니다. 프렌치 도트는 시작점에 나와서 바늘에다 실을 2번 감고 나온 구멍 한 올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매듭을 만들고 바늘만 빼주시면 돼요. 이것도 2번 감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늘에다가 실을 한 번만 감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작은 매듭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 2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볼 거예요. 먼저 영상과 같이 2번 감아서 방울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만 감아서 조금 더 작은 물방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근감도 느껴지고 더 재미있는 스티치가 될 것 같아요. 레몬 위에다가 하셔도 재밌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록 색깔 실 3가닥을 사용할 건데요. 앞서 보여드린 2번째 세틴 스티치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먼저 외곽선을 따라서 영상과 같이 쭉 표시를 해주세요. 만약에 이 체인 스티치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스티치를 할 때 토대에다가 박음질에 해당하는 백스티치를 놓았잖아요. 그 백스티치로 대체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인 스티치를 감싸면서 선으로 면을 채워주세요. 저는 채우고자 하는 면적이 되게 커가지고 먼저 반을 나눠서 사용했어요. 이번에 반대쪽은 실색만 바꿔가지고 하는데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세틴 스티치로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뭇잎의 한쪽은 2번째 방법, 한쪽은 첫 번째 방법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레터링 부분을 할 건데요. 356번 6가닥으로 코디드 디태치드 버튼홀을 해줄 거예요. 먼저 백스티치를 놓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L자의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세요. 끝까지 다 하셨으면 2번째 줄에 해당하는 또 L자의 끝부분으로 들어가서 버튼홀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2줄만 하면 L자의 윗부분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버튼홀, 코디드한 선, 그리고 아래에 놓은 백스티치 3개를 동시에 바늘로 깨어서 봉합하듯 이렇게 버튼홀 스티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 다 채우지 않은 나머지 L자의 앞부분도 해줄게요. 마저 계속 연결하듯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마무리는 3개를 동시에 바늘로 깨면서 마무리해주세요. 이번에는 알파벳의 E자를 표현해 볼 건데요. 블리온 스티치와 아웃라인 스티치를 섞어가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블리온 스티치를 충분히 감싸서
곡선을 만들면서 이자의 앞부분을 표현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6가닥을 그대로 사용해서 아웃라인 스티치 해줍니다. 이때 조금 더 촘촘하게 아웃라인 스티치 해줘야 곡선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M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왼쪽만 아웃라인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그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불리온 스티치로 조금 더 통통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때 불리온이 너무 앞쪽으로 휜다 하면 간단하게 한 번만 떠서 실로 고정해 주세요. 마지막에 비즈로 L자의 앞부분을 화려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비즈를 다 엮어서 2번 통과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다 하셨으면 각각에 해당하는 줄마다 한 번씩 통과하면서 완벽하게 고정해 주세요. 이 자수 한 번에 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기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천천히 수놓으시면 정말 예쁜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